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인숙입니다. 예. L형 심리검사 해석 7회입니다. 아, 이제 케이스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매뉴얼에서 나온 거라,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코드가 나와 있으면 그 코드의 반대 코드, 그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고,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이 매뉴얼대로 공부할 때는 코드가 3개였어요. 2012년에 코드 2개로 하고 개편된 게 한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나왔던 거의 매뉴얼대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코드 3개를 같이 갖고 해석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코드 3개를 같이 넣어서 하셔도 돼요. 예. 그럼 첫 번째가 R입니다. 예. 일단 사례가 R이니까 현실이한 흥미가 있는 내담자고 장기 실직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지금 자활 대상자. 의욕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무슨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훈련 신청을 하고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이거 신경 쓰고 들으셔야 돼요. 의욕이 상실되어 있다. 우리는 직업선호도검사 L형 하나를 갖고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위 요인이 3개 있어서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에서 보면 흥미, 성격, 생활사의 점수들이, 흥미의 점수가 10점 이하로 떨어져 있거나, 또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낮게 되어 있다. 그러면 흥미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없고 의욕이 상실되어 있다라고 그림만 보고도 우리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의욕이 상실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보세요. 점수가 높아요. 20, 31, 31점, 27점, 26점. 전체적으로 제일 낮은 게 1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IC 사회형도 떨어지지 않아.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드가 다 높고 여기도 십몇 점. 그럼 다른 거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성격 검사도 보세요. 외향 79, 호감 85, 성실 74. 정서적 불안정성은 낮아야 되니까 19점이에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 64. 성격은 40에서 60점은 그냥 평균치라서 저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나 낮은 점수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막대 그림표가 없어서 좀 보기가 어려우세요. 성격이나 생활사 검사에. 일단은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정서적으로 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에 결과는 그렇지가 않게 보이죠. 아, 그 다음에 생활사 검사에서도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아요. 그때 우리는 자존감이 있었는데, 2012년에 자존감을 없앴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갔느냐? 구직준비도 검사로요. 예, 구직준비도 검사 우리 직업선호도 검사 L형 2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점수가 다 여기도 40점에서 60점은 평균치고요. 나머지 위 높은 거고 밑에 떨어지는 거. 저희가 대부분 상담을 할 때는 밑으로 떨어져 있는 점수를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70점, 50점, 69, 야망, 학업 성취 60, 예술성, 운동선호, 존경, 예, 직무만족 전부 다 40과 50, 60 사이에 있는 점수를 넘어서고 점수들이 높아요. 예. 전체적으로 일단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처음에 코드를 설명하고 코드의 반대 코드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전반적으로 어, 다양한 분야의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서 진정한 흥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현실형과 진취형에 가장 높은 점수 보이고 현실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분명하고 체계적인 분위기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 소질이 있다. 여기 이와 함께 자료 정리, 조직하는 등의 사무적인 영역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여기는다. 이거는 시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관습적인 현실적인 신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며 실용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을 선호한다. 그때는 세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C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인관계 기술은 다소 부족. 아래 반대 기능. 그러니까 반대 기능 설명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
R에 대한 설명을 하고 R에 반대 S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융화하기보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요구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예, 요거는 뭐예요? 이에 관련된 통제하고 내가 끌고 가는 거. 또 물질적인 성취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며 실용적이고 보수적일 때때로 독단적인 면을 보일 수 있다. 이게 이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이 많은 일이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 요거는 C의 반대 코드, A죠.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한 과제, 기계나 도구, R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냐면, R, E, 이제 C는 지금 하실 필요 없고요. R에 관련 설명, E에 관한 설명. R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반대 코드, S에 관한 코드를 얘기를 해주고, E에 관련 설명은 I에 관련 반대 코드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석하기 수월한 게 우리 직업선호도험사 A형의 3페이지 보시면 그 육각형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직업과 이 사람의 성격과 반대, 어떤 게 어렵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걸 보고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바로 못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들은 검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내용들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서야 내담자가 왔을 때 그 내용, 그때서야 그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들은 벌써 다 알고 와요. 거기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 그리고 흥미검사. 그래서 점수가 높았고, 성격에서도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았어요. 외향성 79, 그 다음에, 85점, 성실성, 뭐, 74, 뭐, 여러 가지 점수가 다 높아 있는데, 뭐예요? 그, 스트레스 효과적으로 잘하고, 우울 처리 잘하고, 이거 19점만 떨어져 있잖아요. 정서적 불안정성이. 너무 평균치에 아주 정확하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개방에 대한 것도 64점. 음. 그래서 여기 빨간 걸로 거놓은 게 우리 사회적 바람직성이 나옵니다. 점수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장기 실직자고 현재의 그것도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흥미도 높고 성격도 높고 여러 가지. 그럼 뭘까요? 업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빨갛게 해놓은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생활사 검사에서도 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다 높았다. 야, 그래서 뭐 적극적인 지지, 뭐 이런 게 다 높았어요.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높아서, 그러면 아까, 어, 그 사회적 발언지성 점수가 높았다. 그 높게 나왔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 이제 처음에 직업선호도 검사 L형, 그 박사님 교육을 받을 때, 그 박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회적 발현도중이 높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 검사 다시 해오라 그래요. 그럼 안 되거든요. 알아요, 본인들이. 점수가 높게 나온 이유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체크를 해서 검사를 다시 해와라. 그럼 우리는 몇 회기를 만나야 되는데, 예, 그들이 안 와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어쩔 수 없겠죠. 지원금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발현성이 높은 경우는 보통 65도 있고요. 뭐 70점이 조금 넘었으면 그냥 한두 개 선생님이 잘못 체크하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 75점, 80점, 85점 나와요, 요새. 그러면 그때 뭘 보시냐 하면, 호감성의 타인에 대한 배려 점수가 이게 높은 분들이 그게 높게 나오거든요. 사회적 바람짐성. 왜 그러냐? 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어떤 직무에서도 나와요, 이게. 근데 요새 근래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100점인 사람이 서너 명을 제가 만났어요. 네, 100점이 나온 분들이. 그들은 80점, 85점이 나옵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그거는 그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아세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거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5점짜리 하나를 만났는데 의도적이에요.
제가 그거를 자꾸만 직면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내놓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 얘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이 가끔 나오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장기식 전 해보았던 게 뭐냐? 그때 공공근로를 주로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발현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장기실직에 또 생활보호 대상자의 이혼도 했고 부모도 돌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체크하기보다는 조금 업돼서 체크를 한 게 결론적으로 다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체크가 되면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사 결과 갖고 설명을 하다 보면,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 사회적 발현성이 높게 나왔거나,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다.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이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랑 잘 안 맞는다. 그럴 경우는 조금 상담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이 왜 취업 기회를 놓쳤느냐, 그리고 이제 훈련 직종에 대한 것들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왔던 흥미나 성격이 완벽하게 가짜는 아니잖아요. 단지 점수가 높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외향적이고 호감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다면 그런 쪽에 맞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R이 나왔으니까 기계에 관련된 거. 그래서 건축 시공 기술자 이런 훈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끝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직업 선호도 검사 L형 하나만 갖고 진단을 내려요. 선생님들 자격증 받으러 공부하실 때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검사는 선호 과제를 해야 된다. 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선호 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는 게 직업선호도검사 L형 하나를 갖고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고맙게도 하위 요인이 세 개가 있다고. 그거를 서로들 연결을 시켜서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생활상 검사에서는 위에 나온 것들 두 개를 갖고 연결하면서 왜 그 진취형이 나왔고 성격의 외향성이 나왔는데 생활사 검사의 대인관계에서 뚝 떨어진다? 그럼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근래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선생님은 이게 이렇게 떨어질 게 아닌데 여기 뚝 떨어졌네. 뚝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4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 좀 물어봐 주시면 근래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R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A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자분이에요. 그럼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다. 우리 현재의 사회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예, 그래서 이제 소아마비 지체 사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방송 작가도 했고, 명장 기능사, 뭐 입시 학원 강사 등. 근데 경력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만둔 게 본인이 그만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회사를 인해서 그만둔 게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여기 예술형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이 진취형입니다. 예. 그리고 탐구형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사회형도 붙어 있고 관습형도 붙어 있고 다 같아요. 그리고 현실형, 기계 만지는 것만 뚝 떨어집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술형이 유별나게 튀어나죠. 예, 4점 이상입니다. 27점과 23점이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사다리 모양 꼴이 나오는 경우는 대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갈등 구조거든요. 그죠? 3요인이에요. 서로들 대각. 예술가 C, E와 I. 이럴 경우는 결정의 어려움이 좀 있어요. 아, 사회형도 쓰잖아, 이 사람이. 이 현실형만 못 써요. C와 I와 사회형이 점수가 다 같아요. 그리고 예술형과 진취형. 그러니까 지금 대각이 두 개가 나오면서 이런 경우는 결정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사다리꼴 모양의 만약에 그림이 나온다.
그럴 경우는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서 봐주세요. 아, 이 사람이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원래 사회형을 많이 쓰면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사회형은 세 번째 점수인데, 대각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성격에서도 보면,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는데, 정서적 불안정성은 당연히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정성은 있겠죠. 여기에 특이성이 호감성이에요. 호감성 우리가 낮게는 모르겠지만 호감성이 떨어져 있어요. 타인하고의 문제들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아마 타이든 고이든 본인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사 검사에서도 자존감은 이제 지금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존감 독립심이 높아요. 이들은 양육 환경, 야망, 성취, 예술, 운동은 당연히 힘들죠. 종교, 직무만족. 직무만족 그동안 서너 개를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그래도 떨어지진 않아요. 41 정도면 이 사람이 직업,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떨어지는 게 대인관계 지향. 그러니까 예전부터 관계성이 좋았어도 근래 와서 관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직업 흥미 검사, 또 AEI, 전반적으로 현실형을 제한 나머지 유형에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실형이 6이 나왔잖아요. 예술형, 진취형 코드가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 양장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작가나 패션 디자인을 희망하고 있는데 A라서 어울리죠? 예, 일치하고 있어서 최적의 직업과 훈련 직종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성격 검사. 경험의 개방성과 성실성이 높았어요. 이게 흥미랑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예, 상상력 점수가 높게 나오고요. 그리고 시도 잘 쓰고 높은 완벽성, 목표 지향성, 예, 뭐 일 중독이다 뭐 이런 거 표현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호감성에서 도덕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 겸손 면에서 낮은 득점이 나왔어요. 아까 호감성이 36점이었잖아요. 근데 성격에 관련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양극 차원의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먼저 읽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처를 받아요. 낮은 득점의 얘기들이 보면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예, 뭐 이런 얘기들, 남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상처받고 와서 되게 뭐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던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걸 왜 하라 그러냐. 내가 거만해요. 내가 남을 이용해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들이 먼저 보고 오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격 검사에서는 양극 차원의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4점 이하로 떨어진다 해서 남을 뭐 이용하고 거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단지 그 부분을 조금 적게 써서 그렇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의가 되죠. 내가 지금 장애이기 때문에 내중심적이어야 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 나부터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이 해석을 할 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생활사 검사에서도 동일시 학업 성취 다 높게 나왔어요. 단지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담 과정에 지체장애 4급 판정 받아서 어, 보세요. 방송작가 10개월, 양장 의상 실무 10개월, 입시학원 강사 1년. 신체적 장애로 해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직업 직무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시켜서 경력을 연결을 시키려 하더라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직업들을 제대로 해야 될까?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서로 작가도 있고 기능사도 있고 또 뭐 입시 학원 강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A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어떤 훈련을 받으면 좋을까 해갖고, 훈련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기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내담자한테. 어떤 훈련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갖고 우리 추천되는 직업들, 그거랑 연결되는 훈련 기간, 이걸로 연결해서,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훈련을 지금 방송 작가, 디자이너, 의상 실무, 입시 학원 강사,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가 제일 괜찮았었느냐. 그래서 여기 긍정적인 측면, 어떤 직업들의 연관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탐색해서 훈련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